제가 이 파일을 아까 35cm였는데 만약에 내가 40cm 늘렸어요. 물론 이미지를 가로로 늘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배경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약간 늘어나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미지가 이렇게 뭐 변형된 느낌이 안 드는데 이제 사람이 같이 늘려지면은 그런 부분은 변형된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보호해주면서 나머지만 늘릴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물론 포토샵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기능으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늘릴 수는 있어요. 근데 또 포토샵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니까 그 기능을 한번 포토샵을 잘하는 학생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숙지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몰랐던 기능인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가 캔버스 크기를 늘릴 건데 아까 이게 35cm였는데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늘려볼게요. 그래서 뭐, 뭐 픽셀 단위로 하죠 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 1200 정도 늘려볼게요. 1200. 그러면 늘렸을 때 나머지 있는 배경의 색은 지금 여기 저는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보통은 설정은 보통 배경으로 많이 해주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배경도 흰색이니까. 근데 어차피 늘릴 거라서 흰색, 뭐 배경의 색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배경을 흰색으로 해준 상태로 캔버스,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캔버스만 지금 늘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파일을 이렇게 늘려줄 건데 사람을 보호하면서 이미지만 늘리기 위해서 먼저 보호할 사람을 이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보호해주고 싶은 부분이라서 선택된 영역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된 영역만 저장을 하려면 선택이란 메뉴에 보면은 내가 지금 선택한 영역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꽃이랑 레몬 같은 거 작업할 때도 이미 그 작업자가 선택을 저장해 준 거예요. 영역을. 선택 영역을 미리 저장해 준 파일을 우리 불러왔던 거고. 자, 저장해 줄 건데 이거는 뭐 저장을 한번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해지했어요. 자, 제가 이 파일을 늘려줄 건데요. 선택을 먼저 해주고 컨트롤 T 누를게요. 컨트롤 T. 자, 컨트롤 T 누를 건데 봐봐요. 제가 그냥 늘리면요. 가로로만 늘려볼게요. Shift 키 누르고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늘려보면은 사람이 같이 늘어나죠? 같이 줄어들고 같이 늘어나고. 근데 배경은 상관이 없지만 제가 사람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컨트롤 Z.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편집해 보면은 어, 내용, 인식, 비율이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눌러볼게요. 내용, 인식, 비율. 눌러주면은 늘려주긴 늘려줄 건데 여기 보면은 무엇을 보호하면서 늘려줄 거냐라고 되어 있는 게 그냥 늘려주는 거하고 편집에 나와 있는 내용 인식 비율하고 다른 기능이거든요. 자, 보호에 보면은 내가 아까 저장해 놓은 영역이 있었죠. 내가 지금 사람 저장해 주려고 이 저장된 영역에 대한 이름을 선택해 주고요. 그럼 지금 얘가 보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호하고 내가 이미지를 늘려주면 뭐 Shift 키 누르고 늘릴게요. 자, Shift 키 누르고 눌러주면요. 내가 지금 줄여준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늘려줄 때 사람은 그대로 있고요. 배경만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 작업은 내가 무언 개체, 어떤 거에 대한 개체를 보호해 주면서 다 됐으면 엔터 아니면 상단 부분에 확인 눌러주면 돼요. 엔터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호해 주면서 파일을 늘릴 때는 지금과 같은 내용 인식 비율. 내용 인식 비율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이유는 내가 뭔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정을 해줘야지 내용 인식 비율이 활성화가 되죠. 자, 이거 여러분들 저장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4번 저장해서 JPG 저장하고 여러분들은 PSD 파일 저장해주거나 PSD 파일 저장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자, 이 파일 닫고
요거 좀 볼까요? 2-10번. 음. 요거는 여러분들 꼭 작업해 주라고 할 건데 지금 33.3%로 보여주는 이유는 이 파일이 크다는 얘기죠. 이미지 크기 보니까 벌써 지금 50 센티가 넘는다라는 얘기는 픽셀로 체크를 해도 굉장히 큰 사이즈의 지금 파일이에요. 확대를 좀 할게요.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서 같은 배율로 확대할게요. 여러분들 확대하고 축소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스크롤 누르기도 하고 돋보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알려줬던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누르거나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를 해주면 같은 배율대로 확대나 축소가 되기 때문에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파일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는 항상 그 파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손을 좀 익숙해지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맨 처음에 자꾸 하던 게 있으면 그거대로 자꾸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게 버릇이 되는데 툴 다룰 때도 최대한 유용한 걸로 손을 이렇게 좀 익숙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어, 요 예제는요. 사실 이것도 포토샵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긴 한데요.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기린이 목을 이렇게 들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나뭇잎을 먹고 있는 것처럼 여기 나뭇잎은요. 여기 있는 잎을 복제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잎이 더 많아졌는데 마치 이렇게 잎을 먹고 있는 것처럼 형태 변형을 해 주고 싶거든요. 그럼 형태 변형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뭐 컨트롤 T 눌러 가지고 컨트롤 T 눌렀어요. 그럼 여기서 뭐 뒤틀기 해 가지고 이입 있는 부분만 이렇게 뒤틀어 볼까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입만 들리면 너무 왜곡이 되죠. 여긴 지금 보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런 작업을 해 주기 위해서요. 컨트롤 Z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냐면 편집에 보면 퍼펫 뒤틀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퍼펫 뒤틀기 눌러 볼게요. 자, 퍼펫 뒤틀기 눌러 주면은 지금 기린이 따로 레이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는 요 개체만 이 퍼펫 뒤틀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이 막 생겨요. 자, 이렇게 그물이 막 생겨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움직여 주고 싶은 부분에 핀을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퍼펫 비틀기는 지금 이 레이어에서 제가 지금 들어갔지요. 잠깐만 취소 누를게요. 자, 이 레이어에 제가 퍼펫 뒤틀기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핀이 생성이 돼요, 핀. 근데 이 핀은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관절을 좀 이해해주면서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따가 제가 목을 이렇게 올릴 건데 관절을 다 찍어주지 않으면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어색하게 움직여져가지고 일단 먼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기린의 뼈 구조, 뭐 다리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고관절이 있으면 관절이 있고 발목이 있고 발끝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관절을 연결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움직임이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뭐 이 부분도 물론 척추가 있고 뭐 다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해주고 꼬리뼈 쪽에 해주고요. 꼬리 그리고 다리도 여기 지금 보면은 다리가 있고 아까 했던 것처럼 중간 관절, 발끝 이런 식으로 관절을 이렇게 맞게끔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이제 꼬리도 이렇게 해서 지금 관절을 웬만큼 연결을 해줬어요. 여기도 허리도 이렇게. 그래서 관절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 내가 고개를 들게 해주고 싶은데 어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내가 찍어준 부분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자, 고개를 이렇게 올려주고 너무 길게 해주면 안 되니까 여기는 나뭇잎을 이렇게 복제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고개를 들게 해주고 난 다리도 좀 구불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뭐 구불려주고 싶은 부분에 다리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어색하면 안 되니까 음, 여러분들이 형태 변형을 좀 해주고 싶은 부분에 해주고 음, 얼굴이 들어갔으니까 꼬리가 약간 낮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엉덩이를 약간 뭐 낮출 수도 있고요. 근데 꼬리를 들려니까 연결돼 있어가지고 개체가
자, 지금 저는 뭘 했냐면은 일단 고개를 들었고요. 고개를 들다 보니까 척추가 약간 펴지면서 엉덩이가 약간 내려가고 다리는 약간 뒤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 됐으면 확인 눌러서 아까 컨트롤 Z 해보면 이런 형태였는데 컨트롤 Shift Z에서 다시 이 형태로 잡아볼게요. 중요한 건 이게 어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항상 과제 받아보면은 막 되게 엉뚱하게 작업해갖고 막 특히 남학생들 막 그 초등학생처럼 막 얘가 점프하고 뭐 어디 뭐 머리가 돌고 뭐 이상하게 해갖고 작업해 주 학생들도 있는데 해도 좋아요. 대신에 이제 그 이미지가 자연스러우면 괜찮아요. 자연스러우면은 뭐 어떤 형태를 어떻게 꼬든지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만 해주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형태를 변형을 했고요. 나뭇잎을 여기다가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나뭇잎을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백그라운드 선택해주고 이 부분 복제할 거거든요. 복제는 도장으로 복제 한번 해볼게요. 도장. 근데 이 도장은요, 또 어떨 때 활용 많이 하냐면은 뭐 기업에서 증빙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막 찍었어요. 근데 뭐 현수막에 뭐 날짜가 잘 안 맞아가지고 뭐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뭐 날짜를 다른 날짜의 숫자를 복제를 하고 덮어 씌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언가 지금 다르게 돼 있는 거 복제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사진에서 뭐 이렇게 좀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부분을 복제를 해서 훼손된 부분 덮어주기도 하고 복구할 때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도장 툴은 우리가 또 나중에 많이 배울 거예요. 자, 얘는 그래서 도장 툴은요,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복제한 부분 덮어주기 때문에 나는 얘를 복제할 건데 그럼 브러쉬의 사이즈가 좀 커야 되겠죠. 엔터키 위에 오른쪽 브러쉬 클릭해가지고 내가 복제할 부분만큼 키워주고요. 그냥 클릭하면 안 되고 항상 Alt를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사하고 싶은 부분은 Alt 눌러서 복제. 자, Alt 눌러서 복제해주고 다 됐으면 지금 내가 붙여놓고 싶은 부분에 이 부분에 해주면은 기린의 입에 가려질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저의 레이어는 뭐예요? 기린보다 밑에 레이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아무리 클릭을 해도 기린의 입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또 클릭해서 해주면은 그 지금 내가 옆에 보면 플러스 모양 보여지고 여기에 그 플러스가 지금 찍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만 제가 살짝 이렇게 한번 복사해 볼게요. 자, 이동 툴 가서 기린. 기린 보면은 자, 기린은 그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기린의 위치는 이렇게 해서 입에다가 뭐 아니면 이렇게 지금 먹으려고 가져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고요. 자,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발 끝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잔디도 합성이 된 거예요, 합성. 자연스럽게 지워서 이 배경에 기린도 합성, 나뭇잎도 합성, 여기 있는 이런 풀 이미지도 이제 합성이 된 건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다 있으면 이 풀이 좀 짓눌려서 이렇게 좀 어두워진 느낌으로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택은 백그라운드 해주고 그리고 이게 지금 물방울처럼 보여지는데 근처에 뭐가 있냐면은 닷지라는 도구하고 번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번은 이 말 그대로 이게 약간 좀 태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브러쉬 크기만큼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문지른 것만큼 살짝 어둡게 이렇게 태워진 느낌으로 토치로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내가 문지른 부분이 어두워져요. 난 더 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노출값을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또 강하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조정해주면서 자, 그래서 저는 이 다리 있는 부분만 살짝 어둡게 할게요. 내가 아무리 어둡게 해도 레이어가 기린 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길이는 상관이 없고 밑에 백그라운드에다 지금 작업해주고 있어서 길이는 어두워지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 됐으면 저장해 주세요. 자, 4번 저장해서
도장 툴은 많이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게 또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도장 툴 자세하게 할 거고, 또 도장 툴은 또 응용되어 있는 게 힐링 브러쉬 툴이라고 해서 얼굴에 뭐 주름부터 점 이런 거 다 없애주고 가상 성형하는 챕터 있거든요. 그때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은 형태 아니어도 되니까 최대한 자연스러운 형태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자, 이제 요거 좀 볼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파일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연결돼 있는데, 아,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거고요. 우리 예제에는 파노라마 1, 2, 3이 있어요. 자, 이 이미지 세 개를 연결을 해서 이걸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연결을 할 때 느낌을 일단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캔버스 사이즈를 3배 늘려줘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을 기준으로 3배를 늘릴 거니까 얘가 1200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대략 한 3600? 근데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대략 한 30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3000을 늘려줄 거야. 이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늘려줄 거예요. 자, 늘려서 두 번째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이동 툴로 가지고 오고요. 대략 겹치는 부분 대략 예상해서 옆으로 배치해주고, 자, 이것도 내가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해줄 건데, 배치를 해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얘가 투명도를 약간 넣어주면 이 배치해주는 부분을 위치를 보면서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투명도를 높여서 보면은 위치는 지금 맞게 들어갔는데 어떤 게 잘 안 맞냐면 여기 지금 계산문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색이 잘 안 맞죠? 그러면 나는 이 배경을 따닥 레이어 클릭해서 분리해서 색감 변형해 주기 위해서 뭐 명도나 대비를 뭐 밝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잘 안 맞아요. 저는 한 번에 또 잘 맞게 됐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밑에 끄기는 안 맞는 건 이제 잘라주면 되는 거고. 포토샵에는 자동화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 닫아줄게.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기능을 모르면 우리가 캔버스 사이즈 늘리는 거 했으니까 작업을 해줄 수도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은 포토샵에 있는 자동화 기능이 있어서 자동화에 이제 그 사진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합성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포토 머지라는 기능인데요. 지금 있는 이 활 세 개를 제가 불러주기 위해서 제가 포토 머지라는 거 체크를 했고, 불러오는 건 제가 자동화로 불러올 건데, 그러면 파일을 뭐를 불러올 거냐?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 예제에 있는 파일 3개. 이제 파노라마 1, 2, 3은 지금 이미지 3개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확인 눌러서 그럼 이제 파일 3개가 불러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미지를 혼합해서 병합을 할 거예요. 자동으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포토샵에 있는 자동화 기능으로 이제 세 가지 이미지를 알아서 늘려주고, 그리고 확장해주고, 색감 맞춰주고, 막 자동화로 진행되고 있죠. 레이어가 지금 막 계산해가지고 자동으로 이 파일을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색감까지 다 맞춰서. 그럼 나는 필요 없는 부분만 잘라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해서 우리 그때 미니언즈 특수 붙여넣기 할 때처럼 지금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 마스크는 우리 그때 그 마스크 강아지 했던 것처럼 잔디바 합성할 때처럼 그 마스크 기능은 이제 또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마스크 기능으로 여기서 지금 보면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투명 처리가 된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투명 처리 돼가지고 흰색 부분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검은색은 내가 언제든지 또 작업을 해주면 다시 검은색을 흰색으로 칠해주거나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자주 활용해 주는데, 음, 여러분들은 자동화 기능은 자동화에서 포토 머지라는 기능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쳐주는구나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 부족한 부분만 잘라줄게요. 전에는 제가 이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르기 기능 했는데요. 이번에는 크롭 툴로 해볼 건데, 크롭 툴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려주면 돼요. 자, 더 잘라줘야 되겠네. 됐으면 확인 눌러서 잘라주고요. 다 된 거 있으면 끝에도 좀 잘라서 확인. 다 됐으면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저장을 해줄게요. 4-3.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린도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합성들은 벌써 이미 우리가 했어요. 노트하고 이거 합성해가지고 투명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다 합성해준 거 이미 다 했고요. 소녀는 어차피 뒤에 이제 대체해주는 게 있어서 넘어갈 거고, 이거 잘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해줘야 돼요. 이 바나나를 완벽한 원래의 바나나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잘려졌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이 잘려진 부분을 원래 바나나가 있었던 것처럼 합성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온전한 부분의 바나나를 선택을 먼저 해서 복사해 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붙여줄 거예요. 자, 그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가운데가 이 부분을 좀 활용해 주고 싶어서 선택을 하되 우리가 배웠던 빠른 선택 도구로 드래그해서 가운데 있는 바나나만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해줄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분리가 됐지요. 근데 했더니 이 부분이 좀 깔끔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 깔끔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배웠던 다각형 올가미 툴. 자, 다각형 올가미 툴은 클릭해서 곡선이 지금 안 되니까 일단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작업해주고 나머지는 상관없죠. 어차피 이 부분만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레이어에서 경계에 깔끔하지 않은 부분만 다각형 올가미 툴로 직선 만들어서 여기는 상관없어요. 이런 부분은. 자, 됐으면 딜리트 키 눌러주면은 자, 컨트롤 D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경계 부분이 좀 뭐 지워졌어요. 뭐 또 다른 방법 펜툴 같은 거 하면 되는데 아직 여러분 펜툴 아직 안 배워서 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 정도만 좀 더 해볼까요? 딜리트 컨트롤 D 좀 아까보다 나아졌네요. 자, 밑에 부분은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고요. 또 보기 따닥 더블 클릭해서 100%가 좀 크구나.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자, 이제 계획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맞춰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를 자연스럽게 지워주면 될 것 같거든요. 지우개 툴 브러쉬는 크게 해서 자,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워주면 얘가 지워지는데 이런 데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게 여기를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자, 컨트롤 Z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지워주려면은 만약에 내가 브러쉬를 좀 크게 해주고 그러면은 얘가 좀 이런 느낌으로 지워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건 자연스럽긴 해요. 근데 크기가 지금 맞지가 않아요. 높이가.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컨트롤 T 누르고 원래 늘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늘리긴 늘리는데 각도 맞추면서 이 부분을 각도를 맞추면서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얼마큼 맞고요. 자, 엔터. 자, 그럼 지우개로 이 부분만 좀 자연스럽게 지워주면 되겠죠. 근데 지우개로 지울 때 여기 경계를 다 지우면 안 되니까 이 레이어에 투명도를 약간만 조정을 해주면 여기가 보여지거든요. 그럼 여기를 지우개로 지울 때 지우개가 이렇게 막 여기 이 부분이 막 닿으면 안 돼. 이렇게 닿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보면은 이 안 되죠. 그래서 컨트롤 Z, 컨트롤 Z. 지울 때는 최대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여유를 두고 조금씩만 지워줄게요. 사실은 이것도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레이어 마스크 안 배웠으니까 지우개를 해주되 조정을 조금씩 이제 작은 지우개로 해서 여기 침범되면 안 되니까 살짝 조금씩만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투명도를 높여주면 지우개 지운 부분이 음, 컨트롤 T 어색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합성만 잘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저거 어떻게 하냐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우개 브러쉬 그리고 투명도 살짝 해가지고 크기 컨트롤 T 맞춰주고 요 부분만 자연스럽게 한번 지워줘 보세요. 자, 그 전에 여기 있는 바나나 추출을 먼저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바나나 추출을 깔끔하게 하고 경계 부분 깔끔하게 한번 지워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그림자가 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요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들 그래도 거의 티 안 나게 복구가 된 거예요. 자, 요거 꼭 실습해 보도록 하세요. 요거는 내가 여러분 보는 거에 필수로 포함시킬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다 바나나가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로 합성을 했기 때문에 요것도 저장을 여러분들은 PSD 파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JPG로 4-4번 저장해 놓을게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챕터 2 진도 많이 나갔는데 챕터 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제 그 합성하는 부분, 선택하는 거에서 마술본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거 한 거예요. 그래서 끝났고요.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제가 해주고 싶은 건 꽃잎만 합성해서 펼쳐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꽃잎을 합성해주기 위해서 선택을 자, 빠른 선택 툴로 선택을 했어요. 일단 옮겨와 볼게요. 일단 이렇게 옮겨왔어요.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 닫고 옮겨왔는데 너무 오버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버된 부분들은 선택해서 딜리트. 이것도 사이즈를 줄여서 선택해서 아이고 컨트롤 T. 물론 또 이것도 선택을 뭐 마스크 씌워가지고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해주면은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마스크 셔서 작업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일단 대략 할게요. 대략.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꽃잎을 웬만큼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상황에 맞게끔 합성을 해줄 건데 뭐 일단 저는 지금 그냥 대충 해볼게요. 일단 원래는 펜툴 같은 걸로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기능으로 할 수 있는데 펜툴은 또 나중에 나오니까 일단 대충 해볼게요. 축소를 할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컨트롤 T 축소를 할 건데 어떻게 축소해주고 싶냐면은 원래 기존에 있는 꽃잎처럼 근데 기존에 있는 꽃잎이 정면이거든요. 그래서 정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틀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늘릴게요. 지금 정면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해주면 픽셀이 약간 왜곡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정도로 하고 엔터 누를게요. 자, 그리고 그림자를 기존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FX 그림자. 자, 그림자는 유사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림자의 거리를 좀 내려줄 거고요. 이렇게 좀 진하게 그림자가. 그리고 그림자의 뭐 크기 네, 조정을 해서 최대한 유사하게 형태를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요거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그러면 요거는 뭐 제가 꼭 뭐 무조건 하세요라고는 안 할게요. 자, 이것도 저장을 JPG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4-5번까지 하고요. 자, 이제 내일까지 저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자, 실습 여기까지 할 건데 내일까지 저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는요. 기린 그리고 여기 바나나. 그다음에 요거 나머지는요. 요것도 해주세요. 요거 하고 바나나. 근데 무조건 필수로 기린하고 바나나 필수로 해주고요. 나머지도 된 사람들은 내일 내가 뭐 지목했을 때 나머지 것도 같이 보여주면 돼요. 일단 기린하고 방어는 필수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